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보니까는 2달 만에 미팅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2달 만에 미팅을 갖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이렇게 올려주셔가지고 되게 유용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좀. 네. 그, 혼자 이것저것 다 하기 사실 쉽지 않은데 음, 그렇게 분담해서 같이 네. 공유해 주시니까 공부하기 훨씬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저는 느낀 게 이상하게 저희가 이 수처리, 어떤 담수화, 물 관련해서 관심이 쏠려 있는지 모르겠는데 뉴스에서 그런 뉴스가 너무 많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색안경 끼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뉴스라든지 어떤 사회 현상 이런 게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실제로도 요즘에 뭐 이제 기후 변화나 이런 것 좀 가시적으로 보이고 하니까 뭐 뉴스나 뭐 다큐멘터리 이런 데서도 좀 다루는 비중도 높아진 것 같아요. 실제로도. 음, 저 같은 경우도 뭐 앞서 아무튼 말씀드리긴 했지만 최근에 뭐 CCU나 이런 쪽으로 좀 친환경 관련 그쪽으로 또 회사도 옮기고 해서 또 아무래도 이쪽 담수화도 아주 관련이 없지 않다 보니 음, 계속 뭐 예, 또 그쪽 관심 있다 보니까 더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그래서 어, 좀 궁금했습니다, 저는. 내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서 이런 뉴스들이 보이는 건지, 아니면 진짜 실제로 관심 없다라고 해도 이런 뉴스가 많이 좀 대두가 되는 건지 해가지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꼈는지 해가지고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예, 요새 유럽에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네, 방바닥이 마르고 이제 그런 현상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죠? 예, 갑자기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어떤 수처리 이런 것들의 중요도가 많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점점.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준 거 보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여러 이제 테크놀로지가 있지만은 우리 이제 목표는 일단은 그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웬만하면 조금 기존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없는 건 아니지만은 사용이 많이 안 됐던 기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 그리고 적은 인원으로, 그리고 작은 테크놀로지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 R로는 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R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많이 힘들고, 그래도 그나마 비벼볼 수 있는 게, 요, HDH, Humidification, Dehumidification. 사실 요거는 우리 집에도 많이 있잖아요. 뭐 가습기라든지 가습기랑 그 제습기를 붙여놓은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요거가 근데 처음부터 저는 이걸 시작할 때부터 요거를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한 거고 그래서 그럼 다른 것들을 한번 알아보자. 다른 것들도 우리가 이런 규모에서 만들 수 있을까 프로토타입을 그래서 해봤는데 역시나 이렇게 발표해 준 것도 보니까는 이거는 우리 규모에서 만들기는 아직까지 뭐 불가능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그리고 시간 대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뭐 이런 걸로 했을 때 조금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다른 설비를 프로토타입으로 제작하기에는 저희가 그 큰 비용이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 같고요. 네. 이제 그 HDH를 솔라 판넬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정도는 저희가 그러면 다른 타입의 디셀리네이션보다는 예, 쉽게 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음,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그 영상에 보여준 것도 약간 그런 식으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네. 아,
마이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도 HDH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 게 네. 뭐 다들 이제 스터디 하시면서 보셔서 알겠지만 뭐 RO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전기가 많이 필요하고 음, 그 외의 기술들도 이제 스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음, 기존 공장 옆에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사실 네, 저희처럼 이렇게 소규모로 뭔가 해보겠다 할 때는 좀 오펙스도 그렇고 좀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그런 관점에서도 HDH가 좋을 것 같고 네, 뭐 추가적으로도 요즘에 뭐 사실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입장으로서 뭔가 사업에 대해서 뭐 파이낸싱을 하거나 뭔가 홍보를 할 때도 어떤 눈에 띄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도 이제 태양광이라던가 이런 걸 이용한다는 점을 좀 어필을 하면서 좀 아무래도 친환경 테마 그런 느낌으로 갔을 때 어떤 뭐 방향성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수, 수마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거의 동의하는데요. 네, 어, 잘은 모르지만 일단 HDH가 그 사용되는 이제 그 장비나 그런 것도 좀 적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연구를 하면서 막그 한국의 그런 상황에 연구를 하면서 좀 느낀 거는 그냥 제 느낌이긴 하지만 소규모로 이제 어쨌든 하는 게 또 경쟁력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소규모로 해서 뭐 섬이라든지 한국도 보면 지금 섬 그냥 도서지방 그런 데서 이제 주로 담수화 기술이 필요할 때가 많고 네, 네. 오히려 이제 도시나 그런 대규모 지역에서는 이미 다 시설들이 갖춰져 있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뭐 오히려 섬 지방에 이런 데서 이제 소규모의 지방 마을 같은 데서 필요하지 않을까.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HDH라는 기술을 이용을 하면 저희가 쉽게 프로토타입 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음, 네. 그리고 음, 조금 일단은 우리가 이런 대기업을 지금 상대할 수는 없으니까 그 소규모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섬 지역이라든지 섬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에서도 뭐 아프리카가 됐든지 이런 소규모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를 타겟으로 하는 게 일단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PPT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근데 요거더라고요. 요 영상에서 보여주신 거 있잖아요. 보내주신 거. 아, 예. 네, 보면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도 요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는데, 딱 졸업 작품 수준 정도라서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요 정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요, 타겟은 요 정도만 해도 참 대단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런 컨트롤 장치도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와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어드밴스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HDH 관련해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예전에 MIT에서도 벌써 시작을 했더라고요. 요 HDH 관련해서. 왜냐면 이게 아, 음. 그 에너지도 적게 소모하고 그러고 하는데 그게 벌써 한 7년 전 일이더라고요. 10년?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뭐 딱히 못 찾았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해야 할 거는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허가 있는 게 있는지. 여기서 이제 아티클을 보니까 특허를 뭐 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면은 한번 도움이 될 것 같고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될 게 지금 이 미팅에서 해야 될 게 약간 페이턴트 같은 거 있잖아요. 특허 관련 HDH, HDH 특허 관련 그리고 기존 기술 있잖아요. 기존 기술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멤버들께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래서 저 네, 아까 어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제 보여주셨던 걸 저도 어제 비슷한 거를 본 것 같거든요. MIT에 저기
리엔할드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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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저기서 이제 2019년도인가? 네. 저는 2019년도에 올라온 걸 본 것 같아요. 거기 이제 HDH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뭐 효율성 같은 거를 조사해 놓은 아티클이 있더라고요. 제가 요거 그거를 아니고. 네, 제가 그거를 일단 서버에는 올리고 했는데 저도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본 아이티클은 이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2013년? 13년도고 영문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 중에 그 사진을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뭐 MIT랑 사우디아라비아의 요 지금 있잖아요. 아니다. 연구팀에서는 MIT 소속 박사 후 연구인 이 사람 기계공학 교수 이 사람이랑 사우디아라비아의 KFUPM 소속 연구진이 참여를 했다라고 했는데 요 연구진 HDH 시스템을 고안한 한편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팀이 도대체 어디까지 했는지를 먼저 우리가 조사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일단 2019년도에 어제 그래서 이제 그 뭔가 관련된 아티클을 발견한 것 같아서 그걸 서버에 올렸어요. 아, 그래요? 또 한번 가볼 생각인데. 약간 서버 어디에 올렸어요? 거기 레퍼런스 데이터 지금 열어보시면 여기다가요? 제너럴에 거기에 아티클에다가요? 어떤 거죠? 네, 리엔하드 아, 요거? 세 번째. 2019년이네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공부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어제 보기만 보고 이제 내용을 길어서 다 못 읽어봤고요. 요건가 보네요, 맞죠? 예. 가서 이렇게 그러겠네. 이걸 한번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조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예, 한번 뭐 제가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예, 제가 뭐 가능하다면 제가 한번 네네네. 조사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했는지도 한번 조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프로젝트가 수행이 됐는지 있잖아요. 연구만 했는지 아니면 이 아티클에서는 뭔가를 만들고 그렇게까지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벌써 2013년 전 일이니까 거의 한 10년 가까이 전 일인데 어디까지 수행이 됐는지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선생님이?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걸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수마님 페이퍼죠, 논문이죠. 아티클이라고 돼 있었는데 거의 아티클? 페이퍼 수준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제목은 아티클이라고 돼 있는데 오픈 액세스 아티클이라고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MIT에서. 인베스티게이트 아티클 MIT인가요? 네.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했고 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요거는 저희 그 서버에 올라와 있는 그 자료 중에 제가 가져온 건데 이 솔라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요 기본적인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우리 무인도 가면은 유리나 이런 거 씌워놓고 여기에서 이제 증발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죠? 휴미디피케이션 되는 거죠,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 유리와 만나서 여기가 응축이 돼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이걸 이제 솔라 스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이 안에서의 어떤 그 에어의 유동이라든지 그리고 이 빛의 굴절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 유리가 이제 온도가 낮으니까 여기에 이제 응축이 되는 건데 이 유리에다가 더블 글라스를 이용해 가지고 찬물을 여기다 넣으면은 더 많이 응축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진행이 된 것 같더라고요, 연구가. 그래서
요런 형식의 솔라 스틸을 이용하기도 하고, 이런 관 있잖아요. 유리 관 안에다가 작은 반쪽짜리 관을 놓고 여기 안에다가 워터를 놓고 요게 응축이 되면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형식 있잖아요. 요 관을 여러 개 넣으면은 요거를 많이 놓는 듯한 이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멀티 스테이지로 그런 것도 봤고요. 근데 이제 근데 요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좀 이 기술 저 기술에서 장점 같은 것들 있잖아요. 장점 같은 것들 하이브리드 시켜가지고도 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아티클에 나와 있던 것처럼 그 HDH, 티피컬한 HDH를 나타낸 건데 어,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요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고안해야 될 것은 이 HDH에 대한 것은 이제 다 아시다시피 한쪽은 에어를 휴미디하게 만드는 거고 여기서 휴미디하게 만든 거를 여기로 가져와서 어떤 그 찬 어떤 튜브라든지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응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래서 여기는 디휴미디피케이션 섹션이고 여기는 휴미디피케이션 섹션인데 그래 이 원리는 좋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를 이제 쿨링 시키는 것도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쿨링을 여기서 이제 시워터 있잖아요. 그냥 시워터를 흘려가지고 처음에 시워터가 온도가 낮으니까 예를 들어 25도씨니까 이거 낮은 거를 여기다 흘려 보내주면 여기서 응축을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에어는 어떻게 히팅 시키냐 이 솔라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판넬에다가 그냥 열 있잖아요. 열을 모아 가지고 히팅 시키는. 그리고 이 에어도 무빙을 시켜야 되잖아요.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우리가 고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어 낼 것인지, 히팅은 어떤 에너지를 사용할 것인지, 뭐 솔라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쿨링 하는데도 그냥 시워터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근데 시워터도 이거를 그냥 보낼 수가 없겠죠. 뭐 펌프가 있는다든지 해야 되겠죠. 펌프가 있으려면 또 필터가 있어야 되겠죠. 전처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고, 그리고 에어의 어떤 이동을 만들어내려면 블로워라든지 팬이라든지 컴프레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제가 그냥 끄적거린 건데, 만약에 우리가 그냥 이 물건 있잖아요. 이거를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어요. 근데 땅 위에 있는 게 아닌 바다 위에 떠 있는 용도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바다 위에 떠 있게 만드는 거죠.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바다 위에 떠 있으면 어떤 쿨링을 이 바다 온도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냥 바다 온도를 그냥 이 바다 속으로 해가지고 코일을 지나가게 해가지고 하면은 그런 생각을 또 해봤고요.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다에 있으면 바다의 어떤 온도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쿨링을 네, 그런 연결인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칠러를 시워터가 아닌 정말 그 우리 냉동 있잖아요. 프로판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한 것들 있잖아요. 우리 냉장고라든지 그런 걸 이용하면은 에너지는 조금 더 들어가지만 많은 양의 어떤 그 휴미디한 에어를 응축시킴으로써 그 워터 컨텐츠를 응축시키면서 프로덕션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낮 동안은 이렇게 할 텐데 그 솔라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밤에도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밤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밤에는 예를 들면 그 태양광으로 해서 그 2차 전지에다가 저장을 한 다음에 2차 전지에 있는 거를 밤에는 뭐 이런 칠러 패키지 돌리는 데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메케니컬 있잖아. 여기는 없는데 그걸 이용한 거가 이제 이생에 남았는데 에어를 압축을 시키면 온도가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메케니컬 컴프레션. 왜냐면 우리가 어쨌든 여기서 히팅을 시켜야 되는데 낮에는 햇빛으로 인해서 히팅을 시켜서 그러니까 에어가 됐든지 어떤 바닷물이 됐든지 어느 정도 히팅을 시킨 다음에 히팅을 시키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습도를 높일 수가 있잖아요. 휴미디피케이션에서 에어가 많은 양의 워터 콘텐츠를 함유하게 하려면은 그 온도를 높이면 되잖아요. 그건 다 아시죠? 예. 기본이니까. 그래서 그럼 온도를 어떻게 높여야 되냐? 이 태양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밤에는 그냥 컴프레서를 에어를 압축을 시키면은 뭐 3바로만 압축시켜도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끓일 건 아니니까 왜냐면 끓이면은 뭐 스케일링이 낀다든지 그런 게 있으니까 한 요 정도 100도보다 낮은 온도가 되게끔 압력을 올린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열로 뭐 바닷물을 끓이는 건 아니고 여기에 이제 증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 증발이 아니라 뭐 이베퍼레이션 증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증발. 그래서 이 여기 있는 에어가 많은 양의 습도가 높아지게끔 그리고 또 압력을 낮추면 온도가 낮아지잖아요. 이제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또 여기서는 그 에어를 컨덴싱에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다시 에어를 이제 순환시키는 거죠. 요걸로 계속 이렇게. 그래서 에어는 뭐 이렇게 나가겠죠. 그는 표현을 안 했는데 어쨌든 컨셉추얼하게 그려본 거거든요. 그럼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짜 본 거거든요. 어쩌면 이게 지금 있는 테크놀로지인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밤에는 요거를 사용하고 낮에는 요거를 사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이브리드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 보면서 어떻게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키포인트는 아까 우리 그 여기서도 말씀했다시피 머티리얼이 문제잖아요. 머티리얼이. 예. 그래서 원래 그 송님이 전처리 설비에 대해서 해주시기로 했는데 아직 그게 안 됐는데 어쨌든 전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게 많은 트러블을 일으키잖아요. 거기 뭐 미생물도 있고 바다 안에는 뭐 박테리아도 많고 그 부식을 심하게 일으키고 그렇기 때문에 머티리얼에 취약한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어떤 이런 이퀴먼트들이 바닷물에 닿는 거를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제가 생각이 시작된 거거든요. 왜냐면 RO라든지 다른 테크놀로지는 바닷물을 우리 파이프라든지 이퀴먼트가 다 이송을 하잖아요. 이송한다는 건 바닷물에 닿는 거니까 코로전에 취약한데 그럼 바닷물을 최대한 안 닿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HDH가 그나마 많이 바닷물과 우리 이퀴먼트와 접촉을 많이 피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이건 에어 가지고 하는 거니까. 에어로 바닷물에 있는 어떤 워터 컨텐츠를 증발시킨 다음에 그 에어를 다시 온도를 낮춰주고 응축시키는 거니까 그나마 이것이 물과 바닷물과 이퀄먼트 장치가 마주치는 거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지금 바닷물과 닿는 거잖아요. 이건 바닷물이고 요거는 그 담수된 물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면 요 파이프에서 부식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보면 요 위로 꺼낼까? 요런 생각도 했거든요. 요 위로 꺼내서 어쨌든 요 에어를 가열을 시켜서 물론 요 바닷물을 가열시키는 것보다는 증발이 덜 하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보고 해봤습니다. 그 요 부분 있잖아요. 요 에어가 보글보글 올라가는 부분, 요 부분도 부식이 많이 일어나고 여기 막힐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어쨌든 이 솔라 스틸에 대한 거를 조사를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이게 저는 이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데이타임에는 최대한 솔라 에너지를 사용하자. 네, 그런 것과 그리고 현재 개발되어 있는 HDH 기술, 요거는 이제 수마님이 해주시기로 했고, 그리고 밤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날씨가 안 좋은 낮이라고 해도 낮에도 구름 끼고 비가 오고 뭐 춥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제대로 된 퍼포먼스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준비를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산간이라든지 오지 지방에는 전기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솔라 판넬을 이용해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2차 전지에 저장을 한 다음에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솔라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열 에너지로 만들어 주는 것도 있잖아요.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낮에는 솔라 스틸을 이용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이브리드로 온도와 날씨와 어떤 그 상황에 맞게끔 이게 그 얼터너티브하게 조절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른 분들 뭐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저만 너무 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아까 이제 바다 위에서 그거 하는 거 잠깐 검색해 보니까 네, 있어요? 없진 않네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도 나름 최근에 이제 네. 막 조금 연구 개발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해상 이동형 해수 담수화 플랜트 선박 막 이런 식으로 그래요? 저도 뭐 지금 제대로 보진 못했는데 뭐라고 검색하셨어요? 뭐 해상 이동형 뭐 해수 담수화 이동형 해수 담수화 이미지. 뭐 저도 지금 대충 검색해 봐가지고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관련된 기술이 아주 없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다 뭐 이런 건가? 아닌가? 뭐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예, 일단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우리가 해수 담수라는 게 어쨌든 바닷물을 이용하는 거란 말이죠. 맞죠? 그래서 그냥 왜 우리가 땅 위에만 뭔가를 세우려고 하지? 아예 그냥 바다에다가 오프쇼 플랫폼처럼 바다에 띄워놓는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어떤 공사비용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뭐 콘크리트 안 쳐도 되고 뭐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뭐 이동 수단으로도 좋고 이런 스키드 형태로 만들면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생각해 본 거였습니다. 또 다른 분들 의견 있으신가요 혹시? 다른 의견? 근데 어떤 논문을 보니까 그 두 번 PPT 두 번째 장 보시면은 제 거요? 예, 예. 그거 말고 세 번째 요거요? 아니요, 그거 말고요. 다음 장이요. 요거요? 다음 장. 요거? 어, 어, 다음 요거요? 아, 요거? 아, 이, 요거? 이게 다인데? 예, 예. 요거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어떤 논문을 보니까 네. 그 태양 그 판넬을 이용을 하는데 네. 그 어쩔 때는 구름이 끼고 이제 일괄 저 뭐야 그 일괄적으로 이제 에너지를 이제 발생을 할 수 없으니까 네. 그 태양판 후단에 TI를 달아서 그 에어하고 그리고 시워터의 물량을 조절을 하는 논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적용도 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한 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게 배치 오퍼레이션을 할지 아니면 컨티뉴어스 오퍼레이션을 할지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계속 흐르게 할 것인지 바닷물이 계속 흐르게 해서 컨티뉴어스하게 나가게 할 건지 아니면은 배치로 바닷물을 받아놨다가 어느 정도 리퀴드 레벨이 떨어지면은 다시 바닷물이 들어오게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프로토타입은 약간 배치 형식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바닷물을 계속해서 끌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여기도 배치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닷물을 한쪽에다 넣고 요거를 거기 있는 물을 어떻게 처리해가지고 얻는 거. 그래서 일단은 프로토타입은 배치 타입으로 일단 만들고 추후에 컨티뉴어스하게 바닷물이 컨티뉴어스하게 들어가면 나오는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게 떠오르네요. 왜냐면 그 온도에 따른 그리고 바람에 따른 거를 그 바람에 따라서 바닷물의 플로우 레스 조절한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거 이제 컨티뉴어스일 때를 말하는 거겠죠? 음, 제가 이야기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만약 컨티뉴어스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뭐 햇볕이 날씨가 흐리고 그런 날에는 요 담수된 물이 뭐 방울방울 떨어지겠죠. 되게 조금씩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되게 햇볕이 좋고 그럴 때다. 그러면 이제 콸콸콸 쏟아지겠죠. 근데 컨티뉴어스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왜냐면 그거 조절 안 해주고 바닷물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안 그러면 탱크에 뭐 물이 찬다든지 증발이 안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저는. 예, 맞습니다. 네네네. 네, 좋은 의견 같습니다. 그것도 컨티뉴어스 있을 때는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한번 단계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컨티뉴어스로 할지 배치로 할지 우리 프로토타입을 할 때 그것도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배치 오퍼레이션. 오퍼레이션. 이런 것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그러면 뭐 다른 이견이 있는 건 아니시죠? 다른 의견.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HDH에서 우리 이걸로 정한 걸로 하시죠. HDH 플러스 뭐 이게 솔라 스틸도 HDH의 한 영역이니까요. 솔라 스틸 이렇게 그리고 솔라 에너지도 이제 서머를 바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거를 컨버팅 시킨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그 태양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렉트릭 이 방법을 알고 그러면 수마님이 요걸 해주시기로 했고 승민님은 어떤 거 뭐 하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조사를? 제가 1번 하겠습니다. 1번 요거요? 예. 그리고 마이클님은 하시고 싶은 거 있어요? 꼭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아니어도 돼요. 일단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에서는 그러면 제가 특허 관련하고 기존 기술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저는
저는 그럼 컨셉추얼 디자인을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 볼까요?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컨셉추얼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나중에 이렇게 상의를 해볼까요? 예, 그것도 PFD로 만들어 볼까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예. 여러분들과 상의를 하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면서 디자인을 수정해 나가는 식으로. 근데 이거는 저는 그런 여러분들 해주실 그런 지식 위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엉뚱한 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사해 주실 게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특허 기술 관련 조사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해주시면은 제가 만약에 이런 PFD 컨셉추얼을 만들었을 때 이거는 터무니없는 거다라든지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코멘트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컨셉추얼 PFD를 여러 개 옵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FD 여러 옵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으면 해보고요. 이게 과연 압축을 하면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근데 이것도 보니까는 굉장히 이게 연구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요거 있죠. 그래 봤는데 그 습도 계산하고 요게 차가운 것과 만났을 때 얼마나 응축이 되고. 근데 마이클님이 이 열교환기 쪽 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 그 사실 주니어 레벨이라 가지고 한참 음, 공부 좀 하다가 음. 네, 일단 한번 공부해 볼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보기에는 누가 보기에는 영상 보고 야 씨, 아주 소꿉장난들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요거 우리 무인도 가면 하는 건데 근데 논문을 보면 이렇게 이런 어널리시스도 하고 아니면 유리의 어떤 이런 반사도 하고 뭐 굉장히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근데 사실 막 저 정도로 연구해서 하고 이런 거는 저희가 실제로 이제 상용화를 해서 프로덕트 얼마나 얻어내고 그런 음, 것까지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의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사실 맞았어요. 예,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들어봅니다. 네네네. 저도 이게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느낀 건 이게 여기서도 그렇죠. 굉장히 깊은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이런 거 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 했거든요. 이 안에서의 어떤 에어의 유동, 대류,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주시면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걸 모르는 거랑 알고 있는 거랑은 큰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류에 문제가 있고 여기 이 마주치는 면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나온 거고 그래서 뭐 디테일은 아니지만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들이 제시가 있고 옵션들이 있고 이런 것까지는 알면은 컨셉추얼 스터디 이거 하는 데 있어서 적용이 여러 가지 옵션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보다가 좀 한 가지 생각 들었던 게 음, 그 코일들을 최대한 바닷물에 안 닿게 하는 거를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사실 열교환을 하는 방법이 결국에 코일로 이제 끓이던가 아니면 태양광을 통해서 그 열을 이용하던가 뭐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효율 면에서는 아무래도 코일로 끓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뭐 해수 담수 저기 해수 닿는 부분에는 코일을 뭐 어떤 매트리얼 사용하는지 모르겠으나 네. 뭐 효율이 멀등하게 높다면은 사실 그거를 너무 배제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죠. 예, 좀 그런 것도 고려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더군다나 나중에 좀 컨티뉴어스하게 저희가 프로덕트를 얻어내야 한다 하면은 네, 좀 듀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코일로 네, 네. 끓이는 양을 좀 조절해가면서 뭐 태양광이 많지 않을 때는 코일로 끓이는 양을 좀 더 뭐 늘리던가 음, 반대로 이제 태양광이 충분할 때는 뭐 코일로 끓이는 양을 좀 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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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바닷물에 담궈져 있는 이상 코일은 어차피 부식이 될 테니 네.
뭐 그거는 고정된 비용일 거고요. 뭐 교체나 이런 것들은 네네네네. 예,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도 이게 가장 좋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면은. 그래서 이런 재질을 만약에 FRP라든지 그런 것들 이용하면 될 텐데, 이런 고무 재질을 이용하면은 그 열 전달이 떨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쵸. 사실 금속을 금속이 가장 무조건 좋죠. 써야 될 거예요. 예. 그쵸. FRP도 근데, 플라스틱 계열이니까 또 근데 금속 흡수잔이 비싸고, 그쵸. 그러니까 부식이 안 되는 걸 하자니 비싸고, 그리고 싼 철을 사용하자니 금방 부식되고, 구멍 뚫리고, 그런 것들. 태양광하고 같이 듀얼로 하면 그래도 코일의 양을 좀 줄일 순 있을 테니 음, 좀 예, 여러모로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 에어를 어쨌든 유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동을. 예, 효율을 높이려면은.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떤 효율을 높이려면은 이 에어를 강제적으로 이동을 시켜서 그 휴미드한 에어를 그 찬 표면에 많이 마주치게 강제적으로 하면은 응축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에어의 유동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강제적으로. 네. 그런 걸 생각해 보다가 연돌 효과라는 거 아세요? 들어본 적 있으신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스택 말씀하시는 거죠? 네? 스택이요. 그, 네. 그리고 아파트에서도 연돌 효과가 있어요. 아세요? 연돌 효과가 뭐냐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건데, 아파트 고층인 경우에 위아래랑 기온이 달라가지고 바람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문이 안 닫혀. 그래서 뉴스 보면은 LCT 보면은 승강기 문이 안 닫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 잠깐, 그럼 우리가 굳이 컴프레서라든지 블로우 안 쓰고 연돌 효과를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에어의 유동을 만들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거 보시면 최근에 입주를 시작한 부산의 초고층 건물. 수동으로 가구 설치 등으로 쉽게 나게 된 겁니다. 일반적인 예, 건축 고층 건물에서 나타나는데, 연돌 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거 소리 들리시나요 지금? 연돌 효과가 무엇인지 류재민 아니요, 기자가 안 들립니다. 아, 소리 안 들려요? 어쨌든 그래서 이 아파트 주민들이 엘리베이터가 안 닫혀가지고 문이, 그리고 바람이 엄청 세게 부는 거예요. 1층에서.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면은 자동적으로 에어를 순환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더 찾아보니까 이걸 이미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발전소에서는 스택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제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혹시 아셨던 분이 계신가요? 안 들렸고. 영어로는 뭔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면 파워 플랜트 스택 이펙트인가? 스택 이펙트? 여기 있네.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여기서 더 많은 양을 뭐 보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 온도 차이 이용해가지고. 지금 화면 보이시죠? 예. 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하면은 블로워 없이 컴프레서 없이도 에어를 서킹해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터무니없나요? 네, 하여튼 그것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도 그러면 모르겠 왜 오늘 송님이 안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태양광 판넬 있잖아요.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서멀. 그러니까 태양광이라는 거는 태양 빛을 전기로 만드는 거고 태양을 열로 만드는 건 뭐라고 하나요? 태양열이라고 하나요? 이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효율이 얼마나 되는지,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오지 같은 데다가 하려면 어쨌든 태양열을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양광이라든지 태양열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제가 말하고 있는 도중에 뭔가 다른 의견이 이렇게 아이디어가 떠오르시는 분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뭐좀 터무니없는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 그냥 갑자기 좀 떠오른 게 네네, 다 말씀하세요. 옛날에 뭐 저기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은 네. 그런 데는 뭐 쓰레기 처리하는 데 없어가지고 그냥 동네에서 다 태우더라고요 그냥. 아, 네네네. 그래서 뭐 그냥 뭐 섬이나 그런 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뭐 그런 데도 그냥 뭐 쓰레기 태우고 그러면은 그냥 소각장이나 뭐 그런 데랑 좀 뭐 같이 뭐 할 수 있지는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잠깐 드네요. 소각장, 쓰레기 소각장. 그러네요. 우리가 아예 스팀을 배제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런 쓰레기를 소각해야 된다고 하면은 스팀을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뭐 그것도 그렇죠.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배제하지는 않기로 해요. 어쨌든 다른 옵션이 있으면은 다른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니까 스팀이 있으면은 굳이 태양열을 사용할 필요 스팀을 이용하면 좋겠죠.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아무거나 브레인스토밍은 아무거나 말하는 거잖아요. 담수화. 보면서 조금 또 궁금했던 건 뭐 같이 좀 조사해 보긴 해야겠지만 네네네. 이 그 태양 열이나 이런 걸로 했을 때 그 프레시워터의 퀄리티나 이런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네, 그것도 사실 용도가 저희가 생각했던 용도만큼 퀄리티가 안 나오면은 뭐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거다 보니 네네네. 그런 것도 나중에 추가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워터 퀄리티. 왜냐면 그래서 이제 처음에 생각한 게 분명히 이게 안 좋을 거란 말이죠. RO보다는. 그래서 이거를 농업용수나 왜냐면 농업용수는 TDS가 먹는 물보다는 좀 더 헐렁하잖아요. 그 스펙이. 농업용수라든지 공업용수 이런 데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드링킹 워터를 사용한다라고 해도 그냥 바닷물에서 바로 만드는 것보다는 이런 농업용수, 공업용수를 그 식용수로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HDH를 이용해 여기서 그러니까 프리트리트 대신 HDH를 이용해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RO에다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물론 프로덕션은 낮겠지만은 그 양은 어쨌든 부식되는 거라든지 또 압력을 높일 필요 없고 네. 그래서 HDH를 프리트리트먼트 시스템으로 식용수를 위한 그렇게 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맞아요. 퀄리티 이거는 추후에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특허도 냈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꿈이 큰가? 큰 꿈을 가져야죠. 그래서 추후에 왜냐면 이게 특허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뭔가 파이낸싱을 받을 때 차이가 있잖아요. 혹시 특허를 출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출원? 등록은 아니고 출원?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출원까지는 해본 적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원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출원은 그냥 시도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프로브도 되고 이제 특허가 된다라고 하는 걸 등록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변리사를 통하지 않고 저 혼자서 스스로 해본 적은 있거든요. 당연히 등록은 안 되죠. 반려가 돼요. 특허청에서. 그래서 나중에 뭐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것저것 하이브리드로 만들고 기존에 그러한 어떤 기술들이 상용화된 게 없다든지 특허가 없어라고 했을 때는 유추가 안 되네. 특허 출원 등록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뭐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변리사를 상담을 받아가지고 물론 변리사를 하려면은 돈이 좀 필요하겠죠 금전적으로. 요 생각도 하고 있어요. 너무 큰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네. 이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 제가 행융합에서 이것저것 연구를 하면서 이제 특허도 보게 되고 페이퍼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오일앤가스에서 제가 했던 패키지에 대한 거를 굉장히 많이 아는데 어떤 대학교에서 교수랑 대학원생들이 특허를 냈더라고요. 근데 그 특허 낸 거를 쭉 보니까 터무니없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검증이 안 됐다라는 거죠. 이거 검증한 거야? 이거 그냥 브레인에서만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 아, 이런 것도 특허를 내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특허를 내는 이유가 그 회사가 진짜 기술을 안 뺏기고 싶어서 내는 이유도 있지만은 이런 학계를 보니까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자기 실적 올리려고 좀 뭐 그걸 뭐라고 하죠? 프랙티컬하지 않은 기술을 그냥 특허를 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혼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죠. 이거는 분명히 뭔가 실적을 위한 특허다, 대학교에서. 왜냐면 내가 이 패키지를 아는데 이거는 전혀 물론 다른 우회적인 기술이긴 하지만 에너지 효율이 더 낮은 건데 굳이 이거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그 특허 낸 사람은 대학교에서는 다른 기술이다. 그러니까 특허 줘라 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회사에서도 그 기술을 사용 안 할 거란 말이죠. 왜? 쓰레기 기술이니까요.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다른 기술을 왜 씁니까? 그런 것도 특허를 내는 거 보면서 우리도 특허를 냈어. 물론 이제 그런 쓰레기 특허를 내자라는 말은 아니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특허 내는 게 그렇게 뭔가 어려운 작업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 예, 증명이 돼야 되고 완전히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져서 에너지 세이빙이 완벽히 돼야지만 특허를 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아이디어만 있어도 특허 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증명을 안 해도. 제가 듣기로도 개념적인 것만으로 특허 맞죠? 수 있다고. 네. 예, 뭔가 검증할 필요가 없이 그냥 네. 개념적으로 독창성이 있으면 낼 수 있다고 예.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물론 저희는 이제 실질적으로 돼야 되겠죠. 대학교에서 그냥 실적 올리기 위한 특허가 아니라. 근데 어쨌든 파이낸싱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어디 가서 프레젠테이션 한다든지 할 때 특허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이거는 좀 위상은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하여튼 그 한 두 달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이렇게 뭐 연구해 주시고 스터디 해 주셔가지고 되게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더디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한 발짝씩 이렇게 앞으로 가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정말 맨 땅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저희가.
근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드디어 컨셉추얼까지 이제 가보자, PPT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도대체 과연 진짜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은 뭐 불가능하진 않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분들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저만 너무 계속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 포스트 트리트먼트에서 죄송한데 이 마이크를 조금 낮춰줄 수 있겠어요? 너무 예. 크게 들리네. 네네네. 네, 말씀해 주세요. 어, 지금은 괜찮나요? 네네네네. 저희 포스트 트리트먼트에서 네, 그 저희가 나오는 브라인을 농축을 시켜가지고 네. 그것도 어떻게 또 따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네. 그렇죠. 브라인. 농축수. 근데 요거는 조금 그 이후에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아닌가? 예. 이후에. 예, 네, 네. 예,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 왜냐면 요것도 지금 특허 이것도 지금 할 수가 없는 것들이고 요것도 어느 정도 컨셉이 잡히면은 해야 되나 아니면 미리 해야 되나요? 일단 저희가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네네네. 예, 일단은 저희가 브레인스토밍이라서 네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브레인스토밍 좋은 것 같습니다. 포스트 요거. 네. 예, 예. 요거는 뭘 나타내신 건가요? 이게 지금 시워터 성분을 나타낼 거거든요. 음, 지금 뭐 시워터에 염화하고 나트륨하고 뭐 황, 마그네슘, 칼슘 뭐 이런 게 있다고 제가 그냥 적어 놓은 건데 네네. 나중에 이제 저희가 그 화학적인 처리를 할 때도 이게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음, 일단 저거만 봤습니다. 네.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포스트 트리트먼트를 할 때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가는 기술은 보일링보다는 이베포레이션 쪽으로 지금 예, 끓이기보다는 증발 쪽으로 HDH 가는 거고 파울링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파울링 때문에 제가 이런 코일이라든지 파이프 안에 바닷물을 안 보내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코일 안에는 에어가 가게 갈 수 있게끔. 왜냐면 청소하기도 힘들고 뭔가 박테리아가 자라도 힘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부식도 문제지만은 이 파울링 있잖아요. 스케일링 끼는 거. 그 겉에 뭔가 그 미생물이 자라는 것들. 따개비가 자랄 수도 있겠죠. 제대로 프리트리트먼트 안 하면 따개비 막 자라고 막 이런 것들이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스케일링 얘기하는 때. 실제로 저기 그 스케일링이 식물 그 해양식물이 네. 해양식물 파울링이 생겨가지고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양식물이 자라가지고요. 예, 예, 따개비가 자라가지고. 예, 실제 공장에서도요? 예, 예, 진짜로요? 예, 뭐 그렇겠죠. 처음에 프리트리트먼트 하기 전에는 로우 시워터니까 예, 그렇죠. 거기 뭐 스크린이 있다든지 거기 스크린에서 뭐 자라겠죠. 딸기비가.
맞아요. 그리고 또 그 어떤 구독자분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박테리아도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골칫덩어리잖아요. 박테리아로 인한 스케일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코로존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깊게 안 들어갔지만 나중에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이런 미생물이라든지 어떤 박테리아라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왜냐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살기 좋은 환경이잖아요. 이런 온도가 높고 이런 데 정체되어 있고 이런 바닷물 시워터에서는. 그래서 이제 담수화라든지 케미컬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케미컬 인젝션 해가지고 그런 미생물을 죽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떤 구독자분이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좀 우리가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막에서 농작물을 키울 때 박테리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박테리아를 죽여야 되는데 농작물에서는 박테리아를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골칫덩어리인데 저기서는 이게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미생물? 박테리아? 아까 연돌 효과 같은 경우도 우리 아파트에서는 사람들이 막 국민청원 내고 문제다라고 하는데 우리한테는 그게 필요한 효과잖아요. 약간 그런 것들? 어디에서는 이게 골칫덩어리인데 어디에서는 이게 굉장한 아이디어야.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뭐 의견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1시간 좀 넘었네요. 미팅하는 긴 시간. 오늘 미팅이 되게 뭐 체계적이진 않았지만 그 괜찮은 미팅인 것 같은데요. 뭔가 진전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만족합니다. 네, 저도 만족합니다. 네, 뭔가 이게 떨어져 있어서 서로 이게 뭐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 몰랐는데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이것저것 얘기하고 공부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앞으로 가는 느낌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좀 뿌듯한 것도 있네요. 그리고 제가 다른 것들을 하느라 다른 것들 이제 이 담수화 프로젝트를 위해서 뭐 파이낸싱이 됐건 뭘 하느라 여러 가지로 이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약간 소홀한 게 아닌가 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열심히 어쨌든 모든 이런 닉스 엔진 유튜브건 요거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위해 가지고 다른 거를 막 고군분투하고 있다라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수마님이 보내주신 그 영상도 많이 도움이 됐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그 강의 영상도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 공부한 내용을 습득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영상 만드시면서 혹시 스크립트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은 그거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조사한 것들을 레포트로 만드는 어떤 사이트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주시면은 어떤 전체 책까지는 아니더라도 홍보의 수단으로, 그러니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뭐 닉스 엔진이 됐건 뭐가 됐건 뭔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인스타도 시작을 했고요. 블로그도 좀 체계적으로 해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아야 되겠다. 그래야지 파이낸싱이 되건 아니면 뭔가를 파이낸싱을 하고 미팅을 하러 투자자와
갔을 때 그래도 어떤 인플루언서라든지 어떤 유튜브에 뭐 구독자 많다든지라고 했을 때 이게 좀 말에 힘이 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중요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담수화 프로젝트 하고 있는 것도 좀 홍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유튜브에 강의를 올리지만 어쨌든 그 강의 올리는 게 조회수를 위한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 많이 보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뭐 그걸 편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것도 미팅한 것도 그대로 바로 올릴 거기 때문에 아마 민영님이 모르겠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안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미팅을 빠지더라도 이렇게 녹화를 해놓으면 이거를 보심으로써 팔로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런 용도도 있고 그래서 혹시 그 발표해 주셨던 것들 뭐 스크립트라든지 좀 정리해서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뭐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거를 제가 가공을 해서 뭐 한번 그거를 파이낸싱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파이낸싱이 아니면은 왜냐면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어디 문헌에서 카피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홍보의 목적 수단으로 블로그에다가 그 글들을 올리면은 검색 엔진에 노출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데 이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네. 다른 뭐 얘기 없으시면은 이쯤에서 미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마지막에 그 홍보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게 사실 네. 뭐 저희 요거 기술 개발하고 이런 것만큼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네. 사실 저희가 뭐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네. 단기적인 목표로는 이 모든 활동들이 일단은 최대한 빨리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거에 좀 포커싱이 맞춰서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은 저도 주변에 뭐 산다고 하는 뭐 친구나 그런 애들 뭐 얘기를 들어봐도 네. 보면은 실제로 진척이 많이 안 됐더라도 그냥 한 10%, 20%그 진척된 거 가지고 네. 운영을 하면서 계속 그 뭐 파이낸싱도 받고 네. 뭐 홍보도 계속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네. 네네네. 그래서 예, 뭐 아무튼 그 말씀하신 거에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네네. 아무쪼록 뭐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저희 스터디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가 각자가 직업이 있으니까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지. 만약에 제가 지금 그 파이낸싱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거의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스타트업이 많이 없진 않나 생길 수가 없죠. 특히나 이런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스타트업은 거의 없잖아요. IT라든지 뭐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뭔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데서 스타트업 굉장히 많거든요. 컨설팅이라든지 마케팅 컨설팅. 근데 이런 거는 많이 없는 이유가 어 파이낸싱이 힘들다. 그게 결국에 이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사실 좀 대중한테 좀 친숙하지가 않잖아요. 사실 맞아요, 맞아요. 좀 IT나 이런 거는 좀 친숙하니까 파이낸싱 받기도 쉽고 한데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닉님께서 맨 처음에 뭐 화성에 태극기 꽂겠다 이게 저는 나름 그게 괜찮은 컨셉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허무맹랑할 수는 있지만 사실 사업이든 뭐든 뭐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네. 사실 전 개인적으로는 스토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이래야 저래나 뭐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스토리가 없으면은 뭐 파이낸싱 받기도 힘들고 네네네. 그리고 뭐 사실 저기 그 머스크 형님도 뭐 사실 거의 다 뭐 허세도 많고 뻥도 많지만 네. 사실 그런 어떤 스토리라던가 이런 걸 잘 엮어가지고 어쨌든 사업이 운영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네. 그리고 뭐 그런 스토리도 뭐 화성 관련된 그런 스토리도 계속 뭐 만들어가면서 홍보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되게 작아져요, 제가. 제가 블로그에도 글 올렸지만은 네. 점점 왜냐면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주변에.
있을 수도 없고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딪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피터팬은 아닐까? 뭐 이런 약해지는 마음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공감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움직이는 거죠. 뭐. 그래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니까 많이 또 응원이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수마님은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네요. 좋네요. 저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계속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저도 되게 동의하고요. 그래서 뭐 홍보하고 이렇게 계속 뭔가 알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특허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거 되게 공감이 많이 됐고, 네. 뭐 빨리 이제 프로토타입을 어쨌든 만들어서 특허도 일단 저도 무조건 등록을 했으면 좋겠고, 음. 그렇게 해서 이제 파이낸싱을 받아가면서 하는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느낀 게 이 홍보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마케팅이. 물론 그 사기꾼들 보면은 그런 어떤 코어한 기술 없이 그냥 부풀려서 하는 것도 있지만 코어 기술이 있다라고 해도 마케팅이 제대로 안 되면 이게 앞으로 나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리가 있고 뭔가 우리가 기술이 있는 만큼 홍보도 열심히 해야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이 네,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저도 제가 회사 이거 최근에 옮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뭐 그때 닉님한테도 좀 상담도 좀 드리고 했었는데 네. 또 어쩌다 보니까 지금 뭐 설계 요쪽보단 또 사업 개발 뭐 기술 영업 요쪽 관련돼 가지고 또 많이 할 것 같아 가지고 네네. 좀 겸사겸사 거기에서 일 많이 하면서 또 배우면서 요쪽에서도 많이 한번 기여를 네. 할 수 있게 한번 노력 네, 좋네요, 좋네요.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해봤거든요. 네. 뭐 설계만 했지 이거를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리고 친숙하게 다가갈지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또 느꼈고 지금 그 부서 회사 옮긴 데는 어떻게 만족하세요? 제가 추천드린 대로 옮겼네요. 네, 그쵸. 네. 사실 이제 닉님의 의견도 한 30% 정도가 반영이 됐고 그걸 이제 많이 70%가 안 사실 제 됐네요. 의지라서 네, 사실 다행이에요. 사실 많이 반영됐죠. 그래요? 그리고 일단 여기도 이제 신사업 하는 데다 보니까 좀 네네. 불안하긴 한데 네. 사실 원래는 가서 조금 설계 위주로 조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네네. 했었는데 그거하고 다르게 좀 사업 개발 이쪽으로 갈 것 같긴 한데 또 나름 그거 나름대로 또 커리어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왜 다른 데로 빠졌네요? 네. 설계로 안 가고? 여기 보니까 이제 뭐 회사의 정치적인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서 이게 분사를 하는 거라서 아, 지금 당장은 수행 조직보다는 조금 네. 이 사업 개발이나 이쪽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홍보 이런 말씀하시는 건가? 영업이 예? 홍보, 그쵸. 영업. 영업, 홍보 아, 요게 지금 일단은 메인이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사실 네네. 뭐 회사가 작다 보니까 나중에 가선 또 설계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네네네네. 뭐 겸사겸사 근데 저 요 담수하는 거에도 큰 도움 될 것 예, 같아가지고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나름 만족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 좀 주십시오. 어떻게, 신사업이 어떻게 접근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조언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영업하는 데도 한번 따라가 봤는데 네. 우리 회사가 이렇게 기술력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과장해서 또 말하고 하는데도 아, 또 막상 가면 또 먹히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야지 또, 근데 그 그렇죠. 영업하는 이거 수주하려고 하시는 거야? 아니면은 뭐, 인베스트먼트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둘 다예요. 이제 지분 투자도 뭐 같이 하면서 사업 개발해보자 이런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일 해줄 테니까 우리한테 줘라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아, 둘 다인 그냥, 것 같아요. 네. 그냥 100% 투자는 아닌 거죠? 왜냐면 네, 100% 투자는 아닌 거예요. 회사가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둘 다예요. 둘 다라는 게 그러니까 뭐죠? 뭐 사업체에서 하고 싶어 해가지고 저희가 뭐 맡아가지고 엔지니어링 해주고 뭐 공사도 뭐 해주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아무래도 그 카본 캡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막 그 상업화가 이제 막 이루어지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다 보니 사실 어느 누구도 먼저 뛰어들고 싶어 하지는 않으니까 뭐 저희 회사 입장에서도 이제
뭐 사업 개발이나 이런 거에 지분 투자할 의향이 있다, 사업성이 괜찮아서 그럼 이제 같이 뭐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저 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도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에서 그런 거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뭐 회사의 정치적인 목적도 없잖아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뭐 개인의 차원에서는 뭐 이래야지만 그런 데 가서 뭐 배우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그 정치적인 것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쵸. 네. 저도 뭐 잘은 몰라서 네네네. 다니면서 한번 네. 저희 프로젝트 기여할 수 있는 게 있나 기여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기술 만든다고 해도 홍보가 안 되면은 안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산간 지방을 찾아간다든지 직접 아니면 어떤 공장에 찾아간다든지 가서 우리 이런 기술이 있다. 이런 거 우리가 적용하면 너네가 담수화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개발을 하는 거죠. 직접 영업을 하면서 뛰어 들어가면서 프로젝트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죠. 가서.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동시에 예. 진행하는 게 중요한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다음 회의 때는 어느 정도 그 기술에 대한 어떤 큰 가닥은 흐름이 좀 잡히고 예. 그래서 이 기술을 어떤 식으로 좀 보기 좋게 포장을 해가지고 음. 홍보를 해 나갈지 그런 것들도 다음 회의 때는 좀 같이 논의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 좀 있어 미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